예, 안녕하십니까. 방장입니다. 본의 아니게 2부. 요즘은, 그죠? 뭐, 누구누구 찾는다. 뭐, 이런 문자가 자주 들어요. 그래서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끊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10월은 극도로 차별화된 장이다. 근데 이런 패닉 장세에서 사람들은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어 해요. 그죠? 어렵고 힘들어 한다. 이세돌이에요. 이세돌 아시죠? 바둑, 최강자. 그죠? 인공지능을 이긴 유일한 바둑의 신. 근데 이 이세돌과 만나서, 제가 이세돌과 만나서 바둑을 논하고 바둑을 뜨면 100점 100패겠죠. 그런데 그 바둑으로 알까기를 하자면 어떻게 되겠어요? 승패장담 못하죠. 이세돌과 알까기 잘 할 것 같아요. 그죠? 해봐야 아는 거죠. 누가 이길 줄 몰라요. 지금 장세가 굳이 표현하면 그런 것 같아요. 이세돌과, 그죠? 바둑 초보가 알까기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장세. 갓 계좌를 트고 들어온 동네 아줌마들, 주식을 잘 하지 못하는 청소년들, 이런 사람들은 재무 구조를 볼 줄도 모르고, 비싸다, 싸다도 모르고, 차트도 안 보고, 오로지 뉴스에 의해서, 야, 삼성전자 사면 돈 번다 하더라 하니까 사는 거예요. 하나오션 사면 돈 번다 하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이세돌과 바둑, 그죠? 알까기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알까기 한다고 이세돌이 무조건 이긴다는 보장 없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흔히 바둑이나 송아지나 다 돈을 벌었는데 나만 못 번 것 같아.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게 지금 장이에요. 또 이럴 때는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그죠? 주식 전업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죠? 매일매일 사고팔고 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샀어. 내가 단타를 치라고. 그죠? 꿈도 안 꿔요. 그런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독주하고 나머지들은 수급이 없으니까 손가락 빠는 거예요. 엄청 힘들어요. 무지무지 힘들어요. 흔히 바보 되었다. 이런 느낌이 극도로 강하다는 거죠. 지금이 그만큼 심리적 패닉이 강한 장세. 그럼 이럴 때는요. 그러면 어제 갓 계좌 트고 삼성전자 사러 가자. 나 돈 벌었다. 자랑하는 그 사람을 추정을 했어. 주식 10년, 20년 한 사람들이 주식을 다 팔아치우고 그걸 쫓아가는 게 맞냐? 그죠? 잘못된 거죠. 물론 흐름이라는 게 그래요. 저도 그죠? 금요일 깐부치킨 해동을 보고, 이거 뭐가 움직이겠다 해서 그 아침에 말씀드렸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죠? 시작하자, 그 무거운 게 시작하자마자, 그죠? 5%, 6% 뛰어서 오르니까 손을 못 대겠죠. 근데 장중에, 그죠? 4%, 5%, 6% 계속 치고 올라요. 시초가에 샀어도 20% 먹었죠. 근데 이런 거는 이론이에요. 그거 왜 못 샀어요? 왜 못 샀어요? 시작부터 너무 뛰었으니까. 얼마 뛰었는데요? 시작부터 한 5% 이래 뛰어서 갭 상승하니까 못 사겠더라. 그래, 보고 있었다. 근데 계속 올랐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게 현명한 거예요. 그죠? 그런 부분이 주식이 보이는 거예요. 주식이 보이는구나. 그래서 이거는 살 거, 안 살 거, 사면 된다, 안 된다, 스스로가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주식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지초가가 오르든지 말든지 그냥 따라잡아요. 추격 매수해요. 냅다 잡아가지고 먹었다고 자랑해요. 누가 현명할까요? 누가 오를까요? 주식파는 그저 돈만 벌면 그게 진리고 선이죠. 그런 식으로 하면요. 결국 어때요? 망하는 거예요. 왜 망해요? 지뢰밟기랑 같은 거라 했죠. 주식은. 지뢰는 밟아보고 안 터진다고 한호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밟지를 않아야 해요. 피해야 돼요. 멀리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게 살아남는 방법이에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만족을 하면, 그죠?
지뢰밟기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1년, 10년, 오래 주식을 하고 싶다 하면 지뢰밭 근처는 안 가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어쨌든, 그죠. 지금이 심리적으로 너무 공황, 이런 쪽이 기니까, 뭐,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릴 수밖에 없네요. 대부분의 어떤, 그죠. 이 상담, 질문이 요즘은 왜 이래요? 왜 이래요? 자괴감,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죠. 코스피 4천 이후에 계속 5천까지 고고하느냐, 아니면 빠지느냐,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모르죠.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다른 국가와 비교해서, 그죠. PBR 1을 기준으로 봤을 때, 뭐, 다른 국가들 2, 3, PBR 2, 3 늘려 있잖아. 우리는 절대 고평가된 거 아니야. 맞아요.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단기간에 많이 올랐다는 것은 또 사실, 그리고 반드시요, 그에 따르는 실적이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게 문제다. 이래 볼 수 있는 거. 어쨌거나 지금 보면 10월달 수출입 동향, 여러 가지 상황을 쭉 훑어보니까 10월달은 좀 안 좋을 거라 예상했어요. 왜냐하면 추석 연휴가 엄청 길었죠. 그러니까 조업 일수가 많이 줄었으니까, 그지 뭐 한 3분의 1이 줄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는데, 그런데 10월 달을 보니까 엄청나요. 특히 반도체 수출이 25.4% 증가했더라고요. 25.4% 증가. 이거는 10월 역대 최고. 그 정도. 전년 대비하면 3.6%인가 하여튼 증가했어요. 추석, 그죠? 조업, 단축, 연휴. 이거 감안하면, 와, 반도체, 슈퍼 사이클 진입했다는 게 결코 흔히 아니구나, 맞구나. 이 정도로 생각을 할 만큼 성과가 좋았다. 이래 볼 수 있고요. 10월 수출액도 보니까, 얼마였죠? 10월 수출액이 하여튼 억수 많아요. 좋았어요. 595억 달러? 하여튼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아, 이거, 와우, 굉장한데? 이래 봤으니까, 이 부분은 좀, 혹시 좀 틀리더라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쭉 공부를 하고 이래 하는데, 여러 가지를 보다 보니까, 약간 좀 등한시 보는 것은 좀 약간 기억이 좀 가물가물합니다. 어쨌든, 좋았다. 수출에. 그런데 특징적인 게 있더라고요. 10월달. 좋았음에도, 특징적인 것은 뭐냐? 대미 수출이 16.2% 감소했다. 대미 수출이. 16.2% 감소했다. 상징적이죠. 제 휴대폰 번호, 뒷번호랑 세 자리가 일치해요. 16.2% 감소. 그래서 이런 보통 수치를 이렇게 외울 때는 이래 연상작용해서 이래 수치를 좀 외우는 편인데, 근데 이 매칭이 잘 안 되는 숫자의 나열은 좀 까먹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대미 수출은 16.2% 감소를 했더라. 그런데 또 대중 수출도 5.1% 감소했다. 그러면 우리하고 가장 영향력이 큰 미국, 중국 두 개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출이 늘었다. 8개월 연속 증가세. 10월달 무역 수지로 보면 60억, 6천만 달러 흑자. 그죠? 잘 나가죠? 관세 영향이 상당했겠죠. 대미, 미국 수출의 16.2%가 감소했다는 것은 관세 영향이 상당했을 것이다. 근데 어쨌거나 지금 관세 합의를 봤으니까 이게 살아나면 앞으로 수출, 이 동향, 뭐 굉장히 긍정적이다, 좋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조금 우호적이지 않을까. 단지, 그죠? 우리는 지수가 오르는데 너무 연연하면 안 돼요. 그러면 패닉, 심리적으로 흔들리면 주식이란 걸 못해요. 그죠? 항상 자기 페이스를 유지를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 생각해요.
항상 위만 쳐다보고, 그죠? 부러워만 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주식이란 거를 하다 보면 다양한 여러 가지 일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때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죠? 근데, 소형주가 이렇게 별 볼 일 없다 가르쳐 드렸죠. 근데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정부 관계자든, 여당이든, 어느 누구든, 이런 말은 안 해요. 우리가 지금 코스피가 4천 돌파했다. 우리 공로다. 와, 자아자찬. 거기에 열중하지. 코스피가 4천 같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집중된 상승이다. 그래서 일반인들, 개인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는 코스닥, 중소형주, 뭐 이런 주식들은 그중 올라간 게 없다. 오히려 떨어졌다. 그래서 심심한 위로를 드린다. 이런 말은 어느 누구도 안 해요. 거론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중소형주를 갖고 있고 코스닥에서 보유 주식을 갖고 있는 많은 분들은 자괴감을 느끼는 거예요. 현실을 인지를 못하고 말을 안 해주니까 나만 그런가? 나만 이런가? 그런 마음이 불편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헤쳐나가는 방법은 스스로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해서 스스로한테 위로를 주는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야. 장이 이상한 거지 나의 대응은 지극히 정상적이었어.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게 주식을 하는 방법이에요. 그런 위로를 스스로한테 주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세상을 정확하게 보고 느끼고 내가 대응을 잘못했으면 반성. 내가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 스스로를 토닥토닥 해줄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코스피 4천 시대가 열리고 여당이 축제를 벌이고 그 과정에서 보면, 그죠? 이소영 의원, 그죠? 주식 대통령이 있는가 하면 주식 국회의원 있죠. 이소영 의원 페이스북에 코스피 4천 시대, 이런 식으로 축하, 이런 게 있으니까, 그죠? 다른, 그죠? 전 정의당 의원이더라고요. 뭐, 이 실명 거론하면 뭐, 또, 그죠? 혹시나 싶어서 뭐,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 한쪽에서는 그래요. 야, 금투세 이제 걷어야 될 거 아니야. 코스피 4천 터치했다니까 금투세 내자, 도입하자. 그래요. 비아냥. 그게 이 나라의 특징이에요. 참 슬퍼요. 우리 대한민국의 역량은 엄청나거든요. 그 엄청난 역량 뒤에 항상 깔아먹는 게 뭐다? 당파 싸움. 그죠? 삐뚤어진 정치인들. 흑백 논리. 여당은 무조건 야당은 무조건 여당을 서로 상반되게 해야 된다는 그 굳은 신념. 그것이 참 슬퍼요. 4천 시대 돌파하니까 바로 그냥 금투세. 아유, 참. 그렇다. 그런 거죠. 예, 어쨌든 뭐 이게 현실.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차분하게 생각이라는 걸 해봐야 돼요. 젠슨 테마. 그죠? 젠슨 항이라는 이분을 보고 있으면 참 어떤 퍼포먼스에 굉장히 능하다, 강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그죠? 어떤 대기업 총수나 이런 사람들이 조금만 뭐 튀는 행동을 해도 어때요? 대중들을 욕하죠. 금수저 어쩌고 저쩌고, 그죠? 가진 자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쿵 저렇쿵, 뭐 부모 잘 만나고 어쩌고. 그러다가 조금 잘못되면 구속시키고. 그런 경직된 문화권에서 이 재벌, 총수, 이런 쪽을 바라보다가 젠슨항의 행보라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신선했어요. 저도 우리나라도 저런 어떤 문화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어찌 보면 부러웠습니다. 물건을 파는데, 어찌 보면 그죠? 엔비디아 물건 팔러 온 거죠. 그런데 엔비디아 물건을 팔러 온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당당한지, 그리고 대놓고 그러죠. 돈은 다 받아가면서 선물이라고 표현하죠. 선물. 한국의 대한민국 정부에 큰 선물을 들고 온다. 결국 그죠? 물건 팔아 먹으러 왔는데 참 희한해요. 강남에서 깐부치킨. 아마 금요일은 깐부치킨이 가장
그죠? 주가 폭등 아닐까 싶을 만큼 그 깐부치킨이 왔다 갔다. 만일 그죠? 코스닥에 등록된 업체였으면 바로 상한가 찍었겠죠. 근데 거기에서 그죠? 이재용, 정의선, 뭐 현대차 그룹, 뭐 삼성 그룹 회장 이래 세 명이 만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도 반응을 했죠. 현대차 그룹 관련주들은 전부 막 확 급등. 삼성도 주도 행겨 보면 약간 삼성 SDI나 그죠? 그 삼성전자가 지분을 갖고 있는 뭐 레인보우 뭐 이런 것들이 강했죠. 저는 이게 항상 그래요.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그죠? 이거는 그냥 매도 타임 기회야. 회사가 돈 번 게 아니고 일시적인 이벤트. 그래서 그냥 팔았어요. 분할 매도를 했다. 건조기가 다 돌아갔다는 신호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젠슨항이 와서 GPU를 26만 장 선물을 한다 했죠. 어쨌든 판 거지만, 현대차, 삼성전자, 뭐 SK, 그 다음에 이 나라 정부에서 각 5만 장씩, 그리고 네이버 클라우드 이쪽에서 한 6만 장, 26만 장을 대한민국에 주고 간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AI 강국이다. 뭐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고 어쩌고저쩌고 막 열심히 떠들어요. 그러니까 또 엄청난 주가가 반응을 보였죠. 그러면 이게 지속 가능하고 영원하냐, 계속되냐? 그죠? 최근에 보면 메타가 실적이 안 좋으니까 11% 확 급락했죠. 미국 장도 엄청나게 들쑥날쑥해요. 우리가요, 현실, 그러니까 주식판에서 생각하는 방법, 계산 방법, 그리고 현실과는 참 괴리가 많아요. 이 부분이 항상 약간 어렵게 만들어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현실은 어떻는지 공부를 한 다음에 주식시장의 움직임에 반응에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얘는 계속 들고 있어도 되는 주식인지 아니면 버려야 되는지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 되는 거죠. 지속 가능, 끝없이, 그죠? 계속 AI가 앞으로 미래 성장 산업이다, 인정. 근데 얘가 언제까지, 어느 순간 계속 지속적으로 이게 가능할까? 호흡이라는 게 맞아야죠, 호흡이라는 게 맞아요. 자동차가 하나 만들어지려면, 그죠? 자동차 문짝만 있어도 안 되고, 유리만 있어도 안 되고, 껍데기만 있어도 안 되고, 타이어만 있어도 안 되고, 다 같이 동시에 움직였을 때 완성차라는 게 나오는 거죠. AI 데이터 센터를, 그죠? 건립, AI 시대에 필수 요소. 그래서 GPU가 엄청나게 사용이 되고, 뭐 여러 가지 필요하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요, 여기서 이런 게 있어요. 보통 AI 데이터 센터를 하나 짓는 데는 한 2년 정도면 충분해요. 그런데 AI 데이터 센터를 지었어. 그러면 얘를 가동하기 위해서 주변 인프라가 구성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력 설비 이런 건 필수로 딸려야 얘가 가동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AI 데이터 센터는 그죠, 전기 먹는 하마다. 그래서 전력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이슈가 되죠.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는 뭐죠? 엄청난 열을 낸다. 그러니까 우리가 액침 냉각이다, 뭐다, 여러 가지 그죠, 막 이슈가 발생되죠. 반드시 따라다니는 게, 그죠? 단순하게 생각해도 전력 설비는 필수죠. 데이터 센터 하나 짓는데 2년, 근데 전력 설비를 구축하는 데는 5년 정도 걸린대요. 그럼 이 3년의 공백을 어떤 식으로 메꾸는 거죠? 셈법이 안 맞죠. 그래서 끝없이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난다. 이거는 잘못된 방법이에요. 계산 방법이. 주변 인프라가 같이 쫓아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는. 데이터 센터 하나 2년 만에 지으면 뭐예요? 그에 파생되는 전력 설비 설치하는 데는 5년이 걸린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 데이터 센터가 건립되면 공업 용수가 공급이 돼야 되겠죠.
이제 우리나라도 어느덧 물 부족 국가, 어디에서 물을 끌어와서 어떻게 쓸 것인지. 그래서 항상 딜레마에 빠진.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말처럼 쉽지 않다. 근데 주식시장의 반응은 그런 거 몰라. 모르겠고, 지금이 중요해. 무조건 가는 거야. 오르는 거야. 따라잡아. 그죠? 그런 반응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적인 수치와 한상, 이게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느냐. 그러면 나는 여기에서 이거를 계속 배팅을 쳐야 되느냐. 아니면, 그죠? 말아야 되느냐. 이런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 가장 큰 어떤 착오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잠시 끊었다 하겠습니다.